이 방법이 최적이야. Let's go. 수열의 기본. 수열도 뭐다? 함수다. 집합. 유한집합이면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 푼다. 가산이면 수열이다. 비가산이면 그래프다. 근데 정의역이 가산집합이어도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자. 수열도 그래프적 풀이, 즉 기하적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갑시다. 일단 수열의 정의는 뭐죠? 수의 열이에요. 수를 일렬로 나눈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뭐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수열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수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수열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수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뭐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군 수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항상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죠. 자, 이 다음 항은 8이 맞나요?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 부르죠? 첫째 항 또는 제1항 이렇게 부르고요. 둘째 항 또는 제2항 이렇게 부르죠. 그럼 쭉 갔을 때 여기를 8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정할 수 있죠? 다음이 7이라는 거 인정? 6 인정? 5 인정? 4 인정? 3 인정? 2 인정? 1 인정? 어디까지 가야 되냐는 거지. 그럼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몇 개까지? 4개까지 나오면 규칙이 정의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시다 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많이 나오는 친구죠. 자, 이런 친구일 수도 있지 않느냐.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몇이야? 29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그걸 배제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육과정에선 이런 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몇 차까지 다루죠 보통? 3차까지 많이 다루게 돼요. 거듭제곱의 합도 3차까지만 다루죠. 그래서 4개가 나오면 규칙이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3개가 나오면 규칙이 정해진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앞에 4개를 줬다는 건 일반항을 너네가 구하란 뜻이야. 근데 앞에 3개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점점점하고 여기서 일반항을 이렇게 주어지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건 뭐예요? 제 몇 항? n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랄랄랄랄라. 그러면 여러분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것은 자연수 집합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집합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A 예를 들면 2n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떤 걸로 받아들이자? 기본 전제를 항상 뭘로 깔아? fn으로 까는 거야. n이 뭐야? 자연수야. 그럼 a, 2n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f, 2n 즉 무슨 함수? 합성함수로 받아들이자는 거지. 가산집합이라는 게 뭐야? 정의가 뭐야? 자연수와 개수가 같은 거잖아. 그 말은 자연수 하나하나와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무조건 합성함수로 모든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fn으로 무조건 합성함수 하나만 띡 넣으면 가능하다.
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갑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정의부터 해야겠죠?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에 뭐가 일정하다? 예?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실력. 그리고 그 일정한 차를 우린 뭐라 부르죠? 공차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그래서 문자 뭘 많이 사용해요? D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배워야 하지만 여기서 관계식을 이야기하고 갑니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 첫 번째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1을 빼도 am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어떠한 하나의 상수로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요거부터 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왜? 이 친구는 등차 중앙의 관계식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두세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am 플러스 1은 뭐와 같다? am 플러스 d와 같다. 이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죠.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항 관계식이다. 이렇게. 얘는 뭐예요? 삼항 관계식이죠. 항이 2개 나오는 상황과 3개 나오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좀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유도합니다. 첫째 항, 초항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중괄호 하고 AN 이렇게 쓰게 되죠. 너에 대하여 일반항 AN은 뭐가 됩니까? 증명 어떻게 해요? 축차대입법 쓰죠.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이 뭔지 알죠? 1부터 짜르르르르르르 다 더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하면 축차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축차. 1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D. 2 대입하면 A3은 A2 플러스 D. 내가 쭉 대입해서 몇 가지 대입하죠? N-1까지만 대입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변변 더하죠. 이렇게 싹싹싹 삭제가 돼요. 그러면서 AN은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라는 형식의 일반항이 유도됩니다. 자, 근데 이 일반항을 바라보는 시야가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돼? 이거 n에 대한 몇 차야? 1차잖아. 공차가 몇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친구는 dn 플러스 a-d라고 내림차순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는 공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1차의 느낌으로 바라보면 비가산의 영역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써진 거잖아. 이렇게 써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fn이라고 해보고 함수적인 관점, 비가산의 영역으로 가서 그래프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뭐야? 직선이야. 만약 정의역이 비가산,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다면. 근데 기울기가 몇이야? D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 1,A다 이거지. 1,A 어딘가 지나고 여기서 기울기가 D인 직선을 뽑아왔다 이거야. 근데 얘는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X의 좌표가 자연수인 점만 쏙쏙쏙쏙 뽑아 먹으면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굳이 지나는 점이 1,a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야. 얘는 1,a도 지나지만 2,a2도 지나고 3,a2도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d 곱하기 n-k 플러스 ak라고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의 값에 뭐도 대입해도 돼 사실? 유리수를 대입해도 상관없다. 단 주의사항이 뭐야? 교육과정상 수열에서 저 n의 값에 유리수를 넣진 않잖아.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를 넣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내 풀이에 나와도 되지만 문제의 답과 연관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an을 2n-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2분의 3은 몇이에요? 2다 이거야. 2다. 근데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얘가 나와도 괜찮다. 서술형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하지만 문제의 답에서 이런 형태의 값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는 미정계수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느냐? 2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정계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D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기하적으로 바라보면 뭐라 알아야 돼? 직선이잖아.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아도 되고요. 또는 지나는 2점을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공차 D와 AK가 몇이다라는 2개의 정보가 나오면 나는 일반항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는 2개의 서로 다른 항의 값이 나오면 등차수열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크게 이렇게 2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야.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정보 2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정보가 이렇게 2가지 분야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공차가 3이고 A7이 10이라고 했습니다.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어떻게 구하겠어? A 플러스 몇 D다 얘? 6D다. 너가 12야. 근데 D가 3이다 해서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A2가 7이고 A6이 27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A 플러스 D가 7이고 A 플러스 5D가 27이라는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지 않을 거냐 이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 연립방정식은 여러분 이거 여기다 대입할 거지. 그럼 결국에 나 어떻게 풀게 돼? A는 12-6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이해됐어? 이 과정이 사실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초항인 A를 구하고 있는 행위잖아. 얘는 뭐 할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거지. 그럼 A6에서 A2를 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몇 D가 나와? 4D가 나오니까 D를 구하려면 뭘로 나눌 거야? 4, 즉 6-2로 나눌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가 정해져 있지 않냐고. 그럼 굳이 이 투박한 행위를 계속 해야겠느냐는 거야. 이걸 좀 단위로 하자는 거지. 그 과정이 뭐야? 이 과정이야. 얘 어떻게 풀자? 공차가 몇? 3. n-7 플러스 12를 하자는 거지.
이 과정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뭐야? 2,7과 6,27을 지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뭐야? 6-2분의 27-7이다 이거야. 이게 공차를 구하는 행위 똑같지 않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굳이 초항을 구하러 갈 필요 없이 n-2 플러스 7과 같은 걸 그냥 바로 써버리자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뭐냐면 공차가 7이고 초항이 2라고 쳐보자. 그럼 AN 어떻게 구할 거야? 7 곱하기 n-1 플러스 2 이렇게 쓸 거지. 근데 초항이 직접 나왔을 땐 이렇게 하자. 결국엔 몇 n이야? 7n이지. 그리고 나면 n에 1 대입하면 초항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상수항을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하자는 거지. 여기선 이런 형태로 빠르게 구하자. 이해만? 일반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듯이 다뤄주는 것이 좋고, 초항이 나왔다면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기초적인 관점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문제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나와요. 대표적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아까 말했죠? 합성함수예요. 이런 형태들이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초항이 뭐가 돼요? A2가 되죠. 공차는 2배가 된다. 이해되지? 얘는 초항이 A2가 된다. 공차가 그대로다. 얘는 초항이 A, P 플러스 Q. 공차가 PD, 그렇지. PD가 된다. 라는 거야. 이때 PQ는 뭐야? 정수죠, 정수. 제한된 정수예요. P는 자연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등장할 수 없는 합성함수가 있어요. 바로 요런 친구가 못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A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언급되잖아. 우리 교육과정은 이런 데에서 금기시한다는 거야. 수열은 n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자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 우리가 배운 함수들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 1차 클리어 했어요. 다음, 2차는 어때요? 이 차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어떻게? 최소값이 양수가 되도록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해? 꼭지점이 축이 양수면 최소값을 찍더라도 이 친구가 x축 밑으로 내려가거나 x축이랑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알아들어?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A0이라는 언급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친구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어요? 어떤 불안한 면이 있어요? 일단 개수가 정수여야 될 거예요. 개수에서 유리수가 나오면 이 값이 또 유리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n의 자리에 1, 2, 3, 4 쭉쭉쭉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n값은 다른데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예를 들어 축이 4야. 그러면 A3과 A4가 5가 같을 거 아니야. 아니야. 끄덕끄덕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n이 3일 때, n이 5일 때가 같은 이 값을 갖겠다는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에 어긋나요. 수열이 뭐야?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열되는 거잖아. 근데 가다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 이건 이상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차가 합성되잖아? 그럼 축이 음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가 1차면 있잖아. 그래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가져오겠다는 거야. 2차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점점 벌어지는 형태로 가져오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말이 중요해. 그럼 언제 2차를 쓰느냐? 규칙성을 제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쌤, 이것도 이거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나요? 아니. 이 친구 1차지. 이 친구 1차지.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한 거 맞지? 너 이거 이해하니?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가 돼? 1차 함수가 돼. 즉 등차 수열에 이러한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넣는 순간 몇 차가 돼? 2차가 돼버리지. 근데 여러분 수열에서 2차가 의미하는 게 뭐지?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등차 수열의 합.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에 연결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잖아? 안 한다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수열을 배우는 교육과정 그 기초적인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과 만나버리면 그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는 어떤 것도 평가하긴 애매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평가 항목이 딱히 없잖아 이거는. 그냥 기괴한 짓일 뿐이야. 그러니까 혹여나 나온다면 이 친구는 그냥 규칙을 제거한다. 그럼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 합답형에서 틀린 예시로 많이 나와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합답형에서 틀린 예시로 많이 나와.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데 2차를 넣으니까 규칙이 사라진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좀 걱정되긴 해요. 우린 여의도 고 학생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안 나온다. 나와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얘기해드렸어요. 그렇지? 약간 등차수열의 합의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또 뭐가 있어? 유리함수 있겠지? 유리함수 딱 봐도 존노답이죠. 못 나오겠죠? 못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수열의 기납적정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너를 Pn 플러스 Q라고 해보세요. 그럼 A의 n분의 1은 뭐가 돼요? n분의 P 플러스 Q가 되잖아요. 그럼 n분의 Qn 플러스 P가 된다고요. 이런 형태의 일반항 만난 적 없냐고요. 가끔 나온다고요. 그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여기 무리함수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까? 안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뭘 평가하고 싶어서 나오냐는 거야. 안 나온다. 논술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린 안 나온다. 또 뭐 있어? 이런 거 있어? 나와 안 나와? 나올 만하다. 그죠?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얘는 뭐가 돼? P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Q 형태가 되지. 뭐가 돼? 등비수열 비스무리한 친구가 돼버리지. 뒤에 친구가 붙어서.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이해하죠? 그럼 애초에 등차 수열이 상상이 없는 형태였다면 등비수열로의 발전이 가능한 상태다. 다음 로그죠. 로그는 어때요? 나올만 합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함수죠? 설마 이거 보고 지수함수라고 하진 않겠지?
밑이 바뀌고 있죠. 이거 다항함수예요. 이해돼요? 다항함수예요. 물론 P가 1이라면 너무 간단한 형태인 거고 P가 2고 이런 형태면 다항함수의 형태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는 어때요? 나올 거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따구로 나올 거예요. 앞에 2를 가지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근데 또 루트 2, 루트 3이지. 그럼 나올 거면 제곱해서 4 곱해서 나와야지. 1, 2, 3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복잡해 보여요. 따라서 합성함수 하면 나올 만한 게 뭐밖에 없어. 1차밖에 없다는 거야. 1차밖에.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절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심리적 난이도로 생각해보면 얘는 그리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는. 이 친구가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절대값. 그럼 이 친구는 뭘 기억하면 돼? V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각해봐. V자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 달리 얘기하면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인 거야. 아직 쓰지 마. 그럼 어때? 모든 항이 양수야.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음수야. 모든 항이 음수지.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둘이 부호가 반대라고 가정해도 무관해. 정말. 절대값이 나오면 둘이 그냥 부호가 반대야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무방해. 왜? 그래야 양수 음수가 섞여서 절대값이라는 것이 효용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 말은 즉슨 이 꺽쇠가 무조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꺾이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할 거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딱 하나 있어. 뭐냐? 그게 뭐냐? 이 친구가 2분의 자연수가 될 때야. 예를 들면 아직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들으세요. 자, 여기 5에서 꺾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지는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또 근데 쌤이 2분의 n이라 했잖아. 이번엔 여기가 2분의 11인가. 그러면 5와 6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같아진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얘가 2분의 n일 때다 이거지. 됐어. 그러면 조사해 볼 만하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언제 0이 되는가 라는 걸 조사해 볼 만한 거야. 그럼 n이 뭐가 돼? d분의 d-a가 돼요. 그래서 1-d분의 a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요 친구 부호가 반대니까 이건 양수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새끼가 2분의 n이 되냐 마냐는 얘의 결정사항이에요. 1은 더해지나 마나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약간 약수와 배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 d분의 a가 2분의 k라고 생각해봐. 2분의 1이야. 그럼 공차가 첫째 항의 2배라는 거지. 얘가 1이면 같다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려워? 2분의 3이면 얘가 2일 때 얘가 3이라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면 4와 6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야. 4와 7이야?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지. 얘는 불규칙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기억해야겠지. 기억해야 돼. 뭐 옆에 다시 쓰겠지만. 자, 여기까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분석해 봤어요.
여기 지우고 간단하게 써둘게요. 이 정도 써두겠습니다. 지울게요 여기. 자 다음 필기할 시간 좀 드릴까요? 그냥 갑니다. 등차 중앙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럼 기본적으로 차가 일정하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B는 A 플러스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B를 뭐라 부른다?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로 나올 것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에요. 이 친구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플러스 an과 같고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과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 강의실이 더웠구나. 시원하네. 자, 등차 중앙에서 알아갈 만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도 되잖아. 결국에는 같은 항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덧셈이 가운데 곱하기 2와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게 꼭 1만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따라서 an은 이렇게 쓸게. 그냥 간단하게 2분의 an-k 플러스 an 플러스 k와 같을 거라는 거죠. 이게 기하적으로는 무슨 말이야? 중점을 말하는 거지. 기하적으로는 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같으면 이렇게 같아서 여기도 같다 뭐 이런 얘기 아니니?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너네 중점 배우기 전에 뭐 배워? 내분 외분 배우잖아. 여기서도 충분히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만하죠. 그죠? P, AP가 있고 Q, AQ가 있으면 이 길이가 m 대 n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문제에선 보통 이렇게 나오겠지. m 대 n 이렇게 나오겠지. 예를 들면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 길이가 6인 거야. 그럼 1 대 3이잖아. 그럼 그것 따라서 이 길이도 쭉쭉쭉 올라가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냐? 아닐 거야. 보통 알고 있어. 쌤이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A2가 4고 A6이 10이야. 이때 A16을 구하래. 그럼 바보는 여기서 이제 AN을 구하고 자빠져 있겠지.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했어? 그런 말 없잖아.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둘을 빼면 몇 D가 나와? 4D가 나오잖아. 맞죠? 그냥 얘 차이를 4라고 생각하고 얘 사이 몇이야? 10이잖아. 맞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 둘이 빼면 몇이야? 6이지. 그걸 2로 나누면?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대5 아니냐고. 2대5. 뭔 말해? 2대5면 그냥 이 사이에 6이라는 길이를 2분의 5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되지 않냐는 거지. 이게 무슨 행위야? 이게 뭐야? 4D잖아 얘들아. 맞죠? 4D에 2분의 5 이 B를 곱해주면 몇 D가 돼? 10D가 되잖아. 그거를 A6에다가 더해주면 A16이지 않겠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계산을 할 수 있으라는 거지. 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됐어. 다음이야. 다음은 평균의 마인드야. 평균의 마인드. 여러분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뭐가 돼? (3A3이) 되는 거지.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2, 3, 4의 평균은 3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는요? A2, A3, H7을 더하면 뭐와 같아질까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써볼게. 얘 몇?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6D잖아. 다 더하면 뭐가 돼? 3A 플러스 9D가 되는 거잖아.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3D다 이거잖아. 즉 3A 4입니다. 이 얘기잖아. 2와 3과 7의 평균이 몇이야? 4 아니냐고.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 맞지? 왜 가능한지는 알겠어요? 결국에 우린 이 친구에다가 이 앞에 붙어있는 친구에 1을 더한 게 이 항 번호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야? 얘에서 1 뺀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나서 D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1 더해서 항 번호를 기입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연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없다는 거야. 결국에 그냥 평균 구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잘 봐요. 그럼 얘가 A8이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지. 갑니다. 잘 봐요.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2, 3, 8 더하면 몇이야? 13이지. 근데 항이 몇 개가 더해졌어? 그럼 3으로 나눌 거지. 3으로 나누면 얘는 몫이 몇이야? 몫이 몇이야? 얘를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4. 그러니까 3A 4. 몇 개 남아? 하나. 이렇게 쓰는 거야.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당연히. 3분의 13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너네 이거보다는 이거에 조금 더 쉽다고 느낄 거 아니냐고. 맞니?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렇게 필요해. 이걸 쓸 거면 있잖아. 몇 개의 항이 나왔다? 하나의 항의 값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산할 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사실 몇 개를 더하던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이거 뭐 어려울 게 없다. 가볼게. A3부터 A17까지 다 더했어. 그럼 바로 보여? 하나의 항의 값이 나왔다. 인정?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의 항의 값이 나왔다. 알겠니? 3과 17까지, 3에서부터 17까지 총 몇 개예요? 빼면 14? 1 더하면 15, 15개지. 그럼 얘는 15a 2분의 3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17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누구 역할이야? 이건 등차 수열의 합 역할이지. 또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시그마의 역할이야 이거는.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2분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5분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몇이냐에 따라서 15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게 그냥. 예를 들어 287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317이라고 해보자. 그럼 15로 나누고 나면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21이라고 쓰고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것도 스킬로 가져가자는 거죠. 이 평균적인 마인드 또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있잖아. 예를 들면 A3이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 A3이 몇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가 A10을 구하래. 그러면 보편적으로 내가 가장 구하고 싶은 항은 어디야? A17이 되는 거야. 얘가 나오면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뭘 해? 일반항을 조지러 간다는 거야. 맞잖아. 그치? 일반항을 구하러 간다는 거야. 얘가 2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는 뭐 할래? 얘네들을 바로 더해도 되지만 얘를 뭐라고 생각해? A17-D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까운 대칭 형태를 가져가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 알겠니? 지금 생각난 단어인데 그냥 피벗을 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얘 주변에 조금 더 예쁜 애가 있으면 걔를 그걸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좋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계산의 속도를 그렇게 빨리 높여주진 않아. 왜? 생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런 게 이점이 뭐야? 이런 걸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때가 가끔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잘 풀 수 있으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써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플로우 기억하자. 등차 수열, 관계식, 일반항, 등차 중항, 관계식, 일반항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뭐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물론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얘를 열면 뭐 정의, 관계식, 일반항, 정의, 관계식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일반항까지의 합을 우린 보통 뭐라 표현해요? SN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서메이션이고요. 저 친구는 부분합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하지만 쟤를 부분합이라고 정의하는 건 미적분 2고요. 지금은 그냥 S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등차 수열이라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SN은 이렇게 증명하죠. 첫째 항 A, 그 다음 항 A 플러스 D, 그 다음 항 A 플러스 2D 쭉 가서 마지막 항은 L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럼 그 전항은 L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지. L 플러스 A, L 마이너스 D. 마지막에 A를 쓰고 그 전에는 A 플러스 D를 쓰고 그 다음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그럼 ESN은 뭐가 돼요? 얘네들 더하면 뭐예요? A 플러스 L. 얘네들 더하면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쭉 다 A 플러스 L이 나오는 거지. A 플러스 L 몇 개 나와? 항의 개수만큼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죠. 자, 근데 L이 A, N과 같으니, 즉 일반항과 같으니 초항과 공차로 작성을 해주면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라고 작성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거의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아. 최대한 요걸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얻어갈 것이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있잖아?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의 합 교육과정에서는 이 친구를 어떻게 인지하고자 하냐면 얘 곱하기 얘로 인지하고자 하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이 2분의 n개 곱해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 이게 n개 곱해져서 2로 나눠집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다른 관점 하나가 더 필요하지. 어떤 관점? SN을 어떻게 보는 관점? n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l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왜요? 이 친구가 뭐가 쓰여요? 등차 중앙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 말인즉슨 난 이제부터 SN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n 곱하기 a의 2분의 a 플러스 l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근데 얘는 항상 몇이야 지금? 이거 1이잖아. 이거 잘못했지? 미안해요. 2분의 1 플러스 n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그 말은 나한테 예를 들면 S7이 나왔어. S7이 몇이에요? 라고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 항 하나의 값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그럼 또 아까와 같은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항 하나의 값이 나왔다. 넘어갑니다. 다음. SN은 몇 차예요? 2차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것을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해보길 바래요. 지금 제가 쓰는 걸.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n 이런 식이죠. 즉, 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특징이 뭐야? 2차식이야. 근데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어떤 2차식? 그렇죠. 상수항이 0인 2차식이 나오면 등차수열의 합인 거야. 상수항이 0인 2차식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 나온 거야. 이따 배우겠지만 상수항이 존재하는 건 뭐야? 첫째 항이 약간 달라진 거지.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그래프적인 관점을 봐야 될 텐데 이차함수 그래프잖아. 근데 특징이 있지. 무슨 특징이 있어?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상수항이 0이니까. 그럼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린 어디만 봐?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볼 거잖아. S는 n값에 음수 대입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누구의 위치가 중요해? 축의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야. 축의 위치가 만약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절대값 때리면 어때?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SN도 아까 등차 수열 일반항과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포함되면 축이 오른쪽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축이 오른쪽이라는 건 간략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처음엔 항의 부호가 뭐였어? 양수였어. 그러다가 음수가 됐다는 거고, 항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다는 거야. 그 말은 또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절대값이 포함되면 아, 둘의 부호가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러면 이제 축이 어딘지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그냥 축을 구해도 되는데요. 저는 어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싶냐면요. 여길 기준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X축과의 하나의 교점이 원점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얘 항상 절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SN은 0이다를 해보면 되는 거지. 가본다. 얘는 0이다를 할 거야. 근데 N 하나가 사라지는 거 보여? 는 0 하면 N 약분해도 되잖아. 그러면 2분의 dN 플러스 A-2분의 D가 0인 거지. 맞아? 비슷한 거 느껴져 아까랑? 아까 등차 수열 일반항 생각해봐. 이거였어. 여기다 2 곱하면 얘만 슬쩍 달라요. 이거 n값 뭐였죠? 저기 적혀있죠? 1-d분의 a였어요. 얘는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n은 2 한번 곱하고 갑니다. n은 d-2a를 d로 나눈 거죠. 1-d분의 2a가 나와요. 요거 하나만 다른 거지. 이해니?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축이 몇이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몇 차이 나요? 2분의 1 차이 나요. 2분의 1 차이. 2분의 1 차이. 이렇게 써두자. 여기서 2분의 1을 빼면 된다는 거야. 이거 뭐야? AN이 0이 되는 N값이죠. 거기서 2분의 1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축이 나온다 이 얘기지. 자, 그럼 이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둘 다 절대값을 매기면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한다. 항상 이 축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 물론 SN이 바로 나왔다면 SN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AN이 나온 상태에서 SN을 바로 구하러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얘는 0이다 해서 그 값을 구해서 빼기 2분의 1에서 이 친구를 구하고 곱하기 2에서 여기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하는 목적이 뭐야? 보통 절대값 SN의 값이 최소가 언제냐 이런 물음을 할 때라는 거야. 그럼 시시하게 여기서 답 잘 안 나오겠지. 그럴 땐 보통 여기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7.3이야. 그럼 답은 뭐랑 뭐 중에 하나야? 17, 18 중 하나라는 거야. 그럼 그 둘을 이제 대수 비교하면 되는 거지. 물론 전에는 제가 이 블록성에 따라서 뭐 얘가 17.5에 5를 기준으로 어디에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네. 지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니들이 존나 못하는 게 여기에요, 사실.
자, 방금 우린 뭘 배웠냐면 일반항이 등차 수열일 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한다. SN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AN은 뭐와 같으냐 이거지. 그럼 방법은 이거야. SN이라는 것은 초항부터 N항까지, 제 N항까지를 더한 것이면 이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S 뭘 생각해라? n-를 떠올려라 이거야. 그럼 얘는 A1부터 몇 가지? AN-1까지 더한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을 뭐 한다? 뺀다 이거지. 그래서 AN은 일반적으로 SN-SN-1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에 며칠 대입을 못해? 1을 대입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실 대입할 수 있지만 1을 대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n이 몇 이상? 2 이상일 때.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냥 S1이 초항을 담당해 줄 거다 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지 마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럼 언제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가끔 나오는 질문이라서. 자,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물론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선생님, 오케이, 여기까지면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알겠어요. 근데 플러스 5가 됐잖아요. 당신이 뭔데 저 플러스 5가 첫째 항에서 나왔냐고 단언하냐는 거야. 둘째 항이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셋째 항이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나눠가지고 0.1씩 나눠서 더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완벽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니? 방금? SN에서 SN-1 빼면 AN 된다고 하지 않았어? N이 2 이상일 때? 맞지? 네. 그러면 N 넣던, N-1 넣던 이 차의 입장에서는 최고 차항 계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그 말은 빼면 뭐야? 등차 수열이야. 여긴 계속 등차 수열이야.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어떤 규칙? 이런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맞지? 그럼 변수는 이 새끼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 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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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억지죠. 0.0001을 무한히 더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무수히 많이 더하면 무수히 커지는 거예요. 자, 첫 장부터 규칙을 가질 조건. 얘가 다를 때와 다르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해. 여기다 며칠 대입해? 여기다 며칠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그렇지? 그럼 S1-S0가 S1과 같다는 거잖아. 아, S0가 몇? 0이면 끝난다는 거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첫 장부터 규칙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다항식에서 여러분, 다항식에서 F0이 의미하는 게 뭐야? 상수항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0이었던 거지. 첫 장부터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첫째 항이 규칙을 갖지 않으려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이 규칙을 갖지 않으려면 상수항이 0이 아니었던 거고 상수항이 0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다른데? 해도 상수항만큼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건 적분적인 관점인데 사실 몰라도 돼요.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하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차가 뭐가 돼요? 여기서의 일반한 값이 되죠. 이해돼요? A3는 뭐와 같아요? S4-S3와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함수값의 차가 항해값을 담당해준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 미적분에서 적분을 다루게 됩니다. 아직은 몰라도 돼요. 쉬겠습니다. 45분까지 쉴게요. 이 차 2차 방정식 느낌 오지?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야? 1차식이야. 그렇지? 1차식 1차식 두 개 곱해져 있는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두 개 싹 보여야지. 그렇지? 아,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갑다 이런 생각이 들지? 넘어갈게요.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돼. 23 이렇게 내분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 A3과 A23을 더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등차 중앙 느낌으로 하나의 항으로 유도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개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내분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함? 근데 이 친구는 3으로 나누고 싶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얘가 안 나눠져서지. 그래도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9로 나눠. 약분되지. A3 더하기 2A23을 3으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 몇인 거야? 우리 9로 나눴지? 9분의 83인 거야. 이해됐어? 잘 봐. 근데 3과 23을 빼봐. 몇이야? 20이지. 20을 3으로 나누면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예쁜 항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이해돼? 만약 얘가 24였어. 이렇게. 그럼 얘가 21이 되지. 그럼 7이라는 자연수가 떨어지잖아. 그럼 이 새끼는 잘 봐.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21이라며. 그걸 3등분 해봐. 그럼 777 아니야. 그러니까 요 친구는 3에서 7을 더하던 24에서 7을 한번 빼던 거기에 해당하는 항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인 거야. 감을 잡아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냥 계산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그냥 계산했을 때. 그냥 계산했을 때 A3 더하기 2A23이 3분의 83이라고 해보자. 3으로 나눴어.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계산하면 A 플러스 2D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2D가 되면서 3A 플러스 46D가 나와. 이 새끼가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얘를 3으로 나눠야 예쁘게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아? 이럴 때 어떻게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잘라치라는 거야. 이렇게 3 곱하기 A 플러스 몇 D? 3 곱하기 A 플러스 몇 D? A 플러스 몇 D? 15D 플러스 D. 그러니까 얘 뭐랑 같아? 3A 16 플러스 D와 같다 이거야. 아까 말했던 게 이런 얘기야. 이게 딱 안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용이할 거다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이 친구 몇이래? 3분의 83이래. 그럼 D값 딱 때리면 16, A16 나오지. 거기서 빼가지고 첫 장 유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굳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친구를 3 곱하기 A 플러스 3분의 46D니까 3A 3분의
43이다. 이렇게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여기에 유리수가 나오게 유도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아, 하나의 항이 나온 거다 라는 마인드는 필요하다는 거야. A2가 나왔죠? 그럼 일반항 나왔죠? 그럼 일반항을 구하러 가냐 마냐 생각해보면 가야 돼? 갈 필요가 없지. A2에서 10 더하면 A4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25. 첫째 항이 1, 공차가 D, 등차 수열 AN. 무슨 마인드? 2차 마인드. 2차 마인드.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 2A3. 제곱하면 A3이 사라지죠. 0이 아니다. 그럼 1차구나. 하나 나온다. A3 나왔고 1 나왔으니까 공차 나왔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26) 공차가 6. 첫째 항이 자연수. 등차 수열 AN.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몇 차? 생각하고 대답하기. 1차지. 공차가 나왔으니까 A가 문자일 거 아니야. 근데 A 플러스 몇, A 플러스 몇이니까 분명 A제곱이니까 없어질 거야. A 값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이 보통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지? 등비수열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을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잖아. 이런 접점이 있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31번) 자, 바로 간다. 잘 봐. A15는 7-3분의 -1 플러스 3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기 바람. 이런 기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알던 방식으로 구닥다리로 계속 풀었다가는 덩기덕 가서 후회하고 시험 볼 때 후회하는 거야. 여러 번 해봤잖아. 35번. 일단 첫 번째 딱 대충 꼬라봤을 때 아, 등차 수열 식두개 끝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풀 건데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빼보니까 4인데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얘는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구나. 얘는 아 이쁘구나. A6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이 친구 구하는데 A6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이걸 여기서 풀어봐야 이걸 강제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규현이 이해했어? 37번. A2와 A3이 나왔지? 그럼 A4를 구할 수 있겠지? 맞니? 라고도 풀 수 있지만 너도 결국 뭐다? 너도 결국 1차 등차 수열이다. 초항, 둘째 항, 셋째 항, 16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함수적 마인드. 아이 맛있어. 자, 이제 절대값이 나오기 시작해요. 42번. 자, 절대값이 10으로 같아요. 그러면 공차가 0인가? 를 먼저 때려봐야지. 왜? 얘네들이 아예 같은 값이려면 공차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같은 값을 뺐더니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네? 그럼 공차가 0이 아니란 뜻이구나. 그럼 이 새끼는 V자구나. 맞니? 그러면 여기가
5구나. 이해했지? 그럼 여기서 9까지 가니까 10만큼 올라갔구나. 그럼 4분의 10? 공차는 2분의 5구나. 그리고 A5는 0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되지. 원래 기본으로는 어떻게 풀어 이거? 아 얘가 8D네. D는 음수. 아 그럼 이 새끼가 무조건 더 크겠네. 그럼 A1은 마이너스 A9고 너가 10이겠다. 그럼 너가 10이고 너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면 푼다는 거야. 아 물론 이 문제는 괜찮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마인드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해가 됐어? 그럼 44번. A2가 22. 진화는 한 점이 나왔네. 진화는 두 번째 점이 나왔어. A2분의 15가 0. 끝났네. 두 점 나왔어요. 끝났지? 넘어간다. (45) A8이 0. 공차 양수? 음수? 양수. 끝났네. 그러면 이 친구 막 또 대입하고 지랄하지 말고 이거 넘기는 거지. 그럼 A 9가 4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A에는 공차가 4 n-8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왜? A8이 0 맞지? 그럼 A7은 음수, A11은 양수. 그럼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넘어가면 뭐가 돼? A7 더하기 A 11이 4다 이래 되잖아. 그럼 A9가 나 아까 4라 했나? 2가 되지. 그럼 공차가 2잖아. 그럼 여기다 2 곱하기 12 곱해도 되는데 일반항을 구해보면 2 곱하기 n-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여기 4였나? 미안합니다. 2네요. 다음 47번. 그더 6, 8, 10, 12. 이 친구는 안 통하네.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몇 차야? 1차 이하? 1차 이하. 그럼 이 친구가 BN이라고 하면 얘도 등차 수열. 그럼 일반적으로 공차가 0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를 생각해 보고 뭐 결국엔 더해서 0이라는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더해서 0이다. 그럼 A6 더하기 A8 마이너스 18이 0 이렇게 되나? 그럼 A7이 9다 이렇게 되지? 이해갔어?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좀 더 복잡한 문제니까 어려움 6이 달린 것 같죠? 생각해보고 풀어보세요. 규칙성을 깨놔서 케이스 분류가 강제되면서 어려움 6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초안으로는. 다음 48. OD 15. D는 3. 일반항은 바로 마이너스 3 곱하기 n-8 마이너스 44. 너가 n이 k일 때 최소값이다. 뭐 하래? 는영 하래. n-8은 3분의 44. n은 8 더하기 14 더하기
3분의 2 22 더하기 3분의 2 K는 23 이 새끼의 가장 가까운데 뭐 한 거야? 무슨 올림? 반올림 한 거지. 22 플러스 3분의 2가 여기 있으면 23이 21보다 가까울 거니까 그 값이 가장 작을 거다 라는 거지. 22보다 가까울 거니까. 이해해서 그럼 여기서의 함수 값을 구하래. 이 길이 몇이야? 3분의 그럼 이 길이는 2가 되겠네. 아직 이게 아직 그 머릿속에 안 잡힌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 이런 문제 풀던 거 기억나? 그럼 막 이지랄 해가지고 막 길이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이거 기울기가 m이야. 이 길이차가 l이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이냐 했을 때 a분의 l이 m이잖아. 그럼 a는 뭐가 돼? m분의 l이 돼. 이 길이를 기울기로 나누면 돼. 맞아? 자동화해야 돼. 이 길이가 l이면 얘는 뭐가 돼? lm이 돼.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얘를 구할 땐 기울기를 곱하고 얘가 나왔을 때 얘를 구할 때는 기울기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3분의 2라고 하니까 3을 곱해서 2.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절대값이 빠졌나? 절대값이 빠졌네? 공차 양수니까 2인 거죠. 공차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가 됐겠지. 조심합시다. 50번. 자, 일반적인 풀이 일반항 구하겠죠? 그럼 일반항 구해가지고 A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는 뭐 n의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할 텐데 결국에 이 친구는 어떻게 푸는 거야? 는 0으로 풀어야 되죠. 공차 뭐야? 양수네? 그치? 그럼 얘가 되기 직전에 자연수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항상 부등식은 첫 번째 방정식을 푼다. 그 다음 부호 판단한다. 경계조사에서 부등식 그래프 추론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간단하죠. 1차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지? 뭐 넘어갑니다. 식 2개 인정. 1357의 평균은 4, A4는 12, A5는 15. (56) 등차 수열 이거 빼면 12. 여기까지 오는데 항이 몇 개? 공차가 몇 번? n 플러스 1번 더해졌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다음 24만큼 오는데 n 플러스 1개의 공차가 더해졌어요. 얘들이 같다. 끝났네. 76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1이다. 그럼 A, B, C로 잡을 수도 있지만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 이렇게 잡으면 좋겠죠. 미지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셋이 더하면 3A는 21. 다음 제곱의 합이면 다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2D 제곱 이렇게 나오나? 사라질 거 아니야? 2AD 마이너스 2AD. 얘가 165다. 그럼 A가 몇이야? 7이다. 그럼 얘 49 곱하기 3 하면 147?
2d제곱은 18이다. d제곱은 9다. 자, 주의사항 여러분 등차 수열에선 항상 d제곱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얘가 풀마 3이잖아. 얘가 3이면 4, 7,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면 17, 4가 답으로 나오는 거잖아. 둘 다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항상 d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즉 항상 d에 대한 뭐가 나와? 보기차 방정식이 유도돼요. 항상. 우리 보기차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다가 특징이었어요. 그럼 등비수열 가면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 되는 누구? 상반 방정식이 많이 유도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다음 80번. 지금 삼각함수 활용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 이게 도움이 되겠죠? AN이 4n-7에 다 나왔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9부터 A20까지의 합을 구하래. 등차 중항이지. 항이 총 몇 개야? 12개. 둘이 더하면 29A에 2분의 29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분의 29는 구할만 하니까 여기선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원래는 공식 써서 푸는 거예요. 84. 이거는 일반항 잘 구하면 되겠죠?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뭐야, 왜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 등비가 여기 왜 붙어 있어? 뭐 풀 수 있으니까 나왔겠지? 넘어가야지. 빤스런 85 갑니다. 자, 양수였다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일반항부터 구할게요. 마이너스 3? 자, 얘가 0이 되는 n값은 3분의 51 플러스 3분의 2죠. 이 친구가 17인가요? 그러니까 17까지는 양수를 유지하다가 A18부터 음수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제발 이거 다시 지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여기까지는 음수고 18부터 양수가 됐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항상 시그마를 배워도 마찬가지로 SN이라는 것은 제1항부터의 합이에요. 그렇죠? 제1항부터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냐? 기본 재료가 누구야? S30인 거야. 그럼 여기 앞에도 플러스잖아,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S17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싫어요. 그러면 따로 해가지고 등차 중항 하는 거야. 이게 더 편하잖아, 그치? 뭐가요? 그러니까 절대값이었어. 아, 양수였다 마이너스 1. 이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S30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지. 킹도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홀수니까 일반항으로 바꾸면 예뻐요. 뭔 말해? A 2분의 17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가능하거든. 근데 얘는 안 예뻐요. 그죠?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렇게 가져가도 되죠. 2분의 1d죠? 죄송합니다. 2분의 1d. 이렇게 가져가도 되죠. 여러분 자유?
어떻게 풀다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몇이 나오는 게 맞아. 2분의 31이 나오는 게 맞다 이거. 그럼 뒤에는 플러스 34 곱하기 a 9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를 a 2분의 30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얘를 2분의 1d를 밖으로 빼놔도 무방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풀면 된다. 아니면 뭐 얘 a10이 나왔으니까 a10에서 뭐 몇 d 이렇게 하던가. 푸는 법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91번) A1이 2, S11이 297. 그럼 이 친구 얘가 나왔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11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11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97번입니다) 공차가 2고 SK가 마이너스 15, S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일단 느낌이 딱 와야 돼. 공차가 이랬지. 그러면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에서 얘 넘어갈 때 3이 더해졌잖아. 몇 개의 항이 더해졌는데? 3개의 항이 더해졌는데 이거 특정되죠? 0에 상당히 가까운 값을 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해니?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죠. 요게 뭐예요? 이걸 다 더한 거잖아. 그럼 이건 사실상 뭐야? 3AK 플러스 2 아니야. 얘가 3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AK 플러스 1이 나왔다 이거야. 얘가 1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3이 더해진 건 뭐야? 마이너스 1, 1, 3이 더해지면서 3이 더해진 거지. 따라왔지? 근데 SK가 마이너스 15랬어. 그러면 어떻게 더해졌길래 마이너스 15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 변환을 한 거죠. 이 두 개를 알고 있다가 이 두 개를 알고 있다고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바꾸면 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왜? 얘를 아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K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왔니? 그럼 K 곱하기 A1 마이너스 1은 마30이다. 그럼 어떻게 돼? 부정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비슷한 문제 많이 넣어놨어요. 106번. 첫째 항이 저거고 공차가 저거인 등차 수열의 합 SN이 최대가 된다. 뭐에? 축을 구하라는 거지?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는영, 그렇지. 이렇게 는영 가는 거야. 그럼 n은 1 플러스 2분의 23 몇이고 12.5인가? 축은 12, 5번이죠. 넘어가자. (115번) 상수항 0이네. 다시 말하면 S0이 0입니다. 그럼 첫 장부터 규칙 같겠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sn-sn-1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나타냅시다.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면 a에는 뭐가 되나? 첫째 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다음 n이 2 이상일 때는 여기서 sn-1을 뺄 거잖아. 공식화 해둡시다. a 곱하기 2n-1 플러스 b가 됩니다. 3차까지도 할까요? a는 첫째 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고요. n이 2 이상일 때는 a 곱하기, 자,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 n-1에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잖아. 이건 같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호 반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에서 부호 반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세제곱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일반항 구하라 라고 하면 2n-1 플러스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2n 플러스 3. 다음 119번. an이 언제 0 미만이 되느냐? 축이 몇이죠? 이거 근이 0이랑 9잖아. 따라와. 9잖아. 9 2로 나누면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은 5. 그러니까 AO가 0이죠. 이해하니? 답은? 공차 양수 AO가 0 음수인 건 그 전 1번이죠. (121) 근이 2분의 k 1로 나누면 4분의 k 플러스 2분의 1한 개 일반항이 0이 되는 값 맞아. 그럼 an이 0보다 작다. 공차 양수니까 얘보다 전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대충 6과 7 사이 7이어도 괜찮음 이런 얘기지. 이 부등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고 절반이죠? 그거 문제 많지 그거? 이번 과제할 때 너무 많았니? 양이? 아니 이번에 안 나왔네. 괜찮았어? 이번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 어려움. 화토잖아. 보통 4까지 다 내도 돼? 적지 않아 양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신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심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야? 표현해봐. 수행 좀 있긴 해? 나 저 수행 시즌이지.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아니
말해. 몇 문제야? 활용 몇 문제니? 활용이 한 80문제 정도? 아니 근데 어려운 또 안 한 게 그치, 어려움이 거의 없어서 이 친구는 많이 안 걸려. 근데 등차가 좀 걸릴 거야. 네? 어려움 많지 않아. 어려운 많지 않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쌉소리야. 뭐 80개까지 가. 40개인데 진 안 돼. 세울까요? 어려운 6 5를 세는 건 아니지, 그지? 6을 세는 거지? 그죠? 6이 어떻게 40문제야? 안 돼. 30개? 그래, 그 정도 되겠다. 이 친구는 생각하면서 푼다는 가정하에 좀 걸릴 텐데. 얘가 한 100문제 되나? 한 80문제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으면 줄이고. 줄이는 것도 문제다. 어떻게 줄여야 되지? 보통 4를 없애기도 뭐하고. 줄이려면 여기서 활용해서 어려움을 줄여야 되는데. 어떡할래? 아, 얘들아,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안 나가도 돼. 이거 어려움을 같이 몇 개 풀어봐도 시간 충분해. 나 빨리 나갈 생각이 없어, 얘들아. 덕수궁에서 족밥 문제 다 클리어하고 가는 게 내 목표야.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네가 해결 가능한 정도의 태스크를 가져가. 근데 이 정도면 씨발 좀 유튜브도 보고 딸도 치고 씨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말고 적절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져가. 19개야? 80개? 여러분 제가 이걸 넣어놓긴 했지만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고민할 시간에 보통 문제를 퀄리티 있게 푸는 거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이건 덩기덕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어쩔래? 일단 이건 다 할까? 이건 다 돼? 이거 다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화요일까지 등비 안 나갈 테니까 등차 끝내는 거 목표로 달려. 그러면 토요일부터 화요일 넘어갈 때 등차 어려움을 다 과제로 낼게. 그럼 그 전까지 보통 끝낸다는 마인드로 풀어와. 토요일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보통을 다 안 풀어도 내가 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뭐 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테스트가 되는 거지. 괜찮겠어? 그럼 저렇게 하고 등차 보통사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오기로 하는 거야. 저거 두 개를 다 끝내는. 이걸 다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는 거지. 아니지. 토요일 날 이건 끝나야지. 이건 끝나야지. 토요일 날 이거 끝내고 화요일 날 이거 끝낸다는 마인드로 풀어와라. 쌤이 생각해도 양이 적지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적당히만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등차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까지는 아닌데 질문을 많이 만들어 오세요. 알겠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럼 다 체크해서 저한테 질문하시게. 수고했습니다.